비둘기처럼 다정한 비둘기처럼 다정한이기도 하지만 독수리처럼 날카로운 네. 매눈 부부가 이게 참 극과 극을 달려요. 어떨 때는 비둘기였다가요, 어떨 때는 아내가 송골매 같고, 어떨 때는 타조 같고, 어떨 때는 호랑이 같고, 어쩔 때는 날개 달린 호랑이 같고. 남자분들은 특히 이 말이 상당히 공감이 될 겁니다. 그럴까요? 부부 문제는 사실은 부부만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누가 설명할 수도 없고 끼어들 수도 없는 문제가 부부 문제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부 상담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 사실 문자를 많이 주시면서 고민을 적어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오늘도 그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권사님. 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궁금하다고 문자도 주시고 네, 부부 상담 관심들이 참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난주에 방송이 끝이 나면서 그 말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문자로 상당히 고민되는 것들을 많이 적어주셨습니다. 그 교수님 보셨죠? 다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남자가 문제가 많구나. 왜냐하면 남편들이 아내의 문제를 이렇게 올린 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제 바쁘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남자가 죄인이구나. 남자가 남자가 죄인이구나. 남자가 문제가 많구나. 남자가 죄인이구나. 죄인 중 괴수구나. 용서하십시오. 남자는 저녁밥만 잘 잘 먹여주면 챙겨주면 그 다음에 문제가 없나요, 정말? 아침밥도 줘요. 네. 자, 지난주에 일단 오신 문자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네.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좀 부부 이야기고 이다 보니까 본인의 속내기이다 보니까 뒷번호 얘기를 번호는 저희가 제하고 예, 예. 사연만 저희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제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는 예수를 믿어서 잠자리 하기 싫다. 그게 이유래요. 이유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제가 교회가 가고 싶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신랑은 낚시에 골프 치러 사람 만나고 이렇게 서로 각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감사하며 사는 것 같아요. 불쌍하니까요. 요즘은 밤에 성경 통독을 쓰다 보니까 밤에 그거 쓴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날 언제 안아주기라도 하냐고 내가 잠이 오지 않아서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외롭고 왜 부모가 반대에 있는지 그 이유를 살면서 느낄 때마다 눈물도 나고 그래도 남편이 돈도 잘 벌어오고 또 자식하면 꼼짝 못하니까 하나님께 그것만도 감사해야죠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드러내지 않아서 그러죠. 이런 문제가 교수님 상담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많이 있는 일 아닌가요? 굉장히 은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연을 읽고 제가 이걸 좀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남편이 예수를 믿어서 아내가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잠자리를 거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60억 인구 중에서 내가 선택한 여자가 30억 중에서 선택한 대상이 그렇죠. 내 아내고 남편 아니겠어요. 이거 엄청난 확률의 어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뽑은 이 배우자인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부간의 성 문제를 이렇게 좀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남자들의 문제는 참 단순해요, 여러분들. 의외로. 단순한가요? 남자들의 문제는 단순 무식 간략입니다. 단순 무식 간략. 그럼 어떻게 단순한 거 딱 하나만 해결해주면 그 다음 되는 건가요? 남자들은요, 아내와의 성관계가 좋으면은요, 무조건 80점을 줍니다. 그동안 갈등이 쌓였던 거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아내는 정반대로 대화가 통하면 80점을 줍니다. 이제 주로 이제 남편들이 그렇게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하죠. 여보, 우리 대화를 한 다음에 부부관계 했으면 좋겠어요. 남편들은 아니야. 먼저 우리 뜨거운 밤을 가진 다음에. 근데 대부분 한 다음에 주무시죠, 남편들이. 그러니까 아내들은 할 대화가 없어지는 거죠. 갑자기 세상에 주무시고 계시니까. 이런 어떤 남녀의 차이 때문에 오는 갈등이 참 많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이게 그래서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참 은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부부의 행복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안 믿어야 돼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신랑이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뭐 대화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네. 일종의 그 질투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질투요. 예수님하고 왼수진 게 아니라면 왜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아내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나보다 더 좋아하니까 그것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다. 불신자 남편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우선순위가 자기길 바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내 되시는 분들이 조금 지혜롭게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게 당연히 우리 하나님 예배가 당연히 우선순위죠. 그건 뭐 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불신자일 경우에는 조금은 지혜롭게 그 당신이 내 인생에 참 중요한 대상이야. 네. 우선순위야.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더 잘해야 되겠군요. 오직 예수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 너 그렇게 해봐라. 맞아요. 자존심이 상해서 더 이제 짓궂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나 없어도 된다며 뭐 이런 그럼요. 식인 거죠. 그렇죠. 남자들이 의외로 되게 잘 삐져요. 잘 삐집니다. 맞습니다. 나 나갈 거야? 그래가지고 나 뭐 한 달간 나 뭐 친구들 만나 놀러 가고 운동하고 나 그러면 되지 뭐 됐어 나 없이 살아봐. 남자들 잘 삐져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조금 더 오바스러울 정도라도 좀 더 잘 잘해주고 좀 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있죠. 근데 이게 보니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고 말씀에 이렇게 열심히 네. 몰입을 하고 다 좋은데 너무 이렇게 신앙적으로만 가는 것 같지만 신앙적인 것 배경에는 심리적인 이유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부부의 갈등, 그 갈등이 남편하고 대화가 안 되고 속상하니까 자꾸 신앙으로 도피하는 거예요. 네. 내가 여기에 아내는 아내대로? 차질이라. 예. 믿음이 좋아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도피로서의 신앙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런 차원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게 밤에 성경 통독 쓰는 거는 뭐 시간을 그렇죠. 한번 좀 옮겨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기도 그렇죠. 하고요. 저도 예. 네. 그렇게 하고 남편을 좀 더. 남편이 좀 안아주세요. 남편들 되게 불쌍해요. 저는 부부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네. 가장 중요한 거 진심을 고백할 수 있으면 돼요. 진심이요. 진심. 근데 남편들은 진심 고백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합니다. 네.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상담도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진심을 고백하는 어떤 그런 고백이 네. 가능하신다면 두 사람 문제는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문자를 보면 남편이 돈도 잘 벌어오고 자식하면 또 꼼짝 못한다고 하는 걸 보면 아주 사랑이 없거나 이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애정이죠. 네. 애정이에요, 애정이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게 사실 이런 분이 조금 이렇게 좀 어떤 전환점의 계기가 되면 아내를 정말 뜨겁게 사랑합니다. 하실 수 있는. 남자들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나 사랑해주면 돼요. 근데 부부가 말이죠. 자존심을 서로 간에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옳고 그름에 목숨을 걸어요. 그럼 행복은 사라집니다. 네. 제가 상담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 분이 옳은 걸 좋아하세요. 어떤 걸 좋아하세요? 물어보면 행복을 원하세요? 옳은 걸 원하세요? 그러면 행복을 원하죠? 야 이거 명언이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얘기합니다. 옳은 걸 포기하세요. 그래서 서로 간에 못 포기해요. 저 사람이 포기하면 내가 포기하겠다는. 네,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자존심 문제 때문에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자존심이 강한 부부일수록 자존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높은 부부들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네. 자존감이 높은 부부들은 행복이 중요하고 자존심이 높은 부부들은 옳고 그름이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니까 자꾸 싸우게 되는 그렇죠. 거죠. 요 옳은 거에는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착각하시지 말아야 될 게 이제 뭐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거 그런 이게 이야기가 아니라 아니고 그렇죠. 삶에서. 부부간에서 네. 그렇죠. 요거 명언입니다. 요런 거 메모하셔야 됩니다. 권사님 메모하셔야 돼요. 메모할까요? 옳은 거. 옳은 거를 원하세요? 행복한 행복을 걸 원하세요. 원하세요. 아 이거 명언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행복을 찾다 보면 옳은 것에서 조금 내가 좀 그렇죠. 타협할 수도 있고 그렇죠. 봐줄 뭐,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행복하길 원하는 거니까. 네. 자 이분은 다른 내용입니다. 이분도 사실은 그 말미 전화가 문자를 주셨는데 권사님이 네, 이분은 최근에 28살 된 젊은 세댁을 전도를 했어요. 아이는 4살이고 남편은 6살이 많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폭언에다가 집기를 부수고 자주 화를 낸다고 하네요. 어린 세대에게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둘 다 이혼 부모를 두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 이제 사실은 뜰 안에 문자가 오는 고민들 중에 가끔 이런 문자가 좀 와요. 그러니까 이제 폭언에 집기를 부수면 참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분들도 종종 교수님 상담하시죠? 많이 하죠. 그 부부 시키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집에 불 났을 때 빼놓고는 큰 소리를 치지 말라. 이거 메모해야 됩니다. 오늘 명언이 많이 나오니까. 명언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요, 폭언과 그 아내를 구타한다 이렇게 된다면 네. 이게 참 가정 폭력인데 이거 다 보고 배운 거예요. 모델링이 잘못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시절 네.
주로 이제 아들은 아버지를 동일시하거든요. 네. 아버지가 모델링이에요. 딸은 엄마가 모델링이겠죠. 근데 그 동일시하는 아버지가 화를 내면 엄마에게 포근하고 직기를 부순다. 그럼 어릴 적에 아들이 뭘 배우겠어요? 아, 화가 나면 저렇게 때리고 소리를 치고 물건을 부수는 거구나. 이게 배웁니다. 그렇게 이런 경우는 이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미술 치료라든지 뭐 머리놀이 치료 같은 걸 하다 보면 네. 아이들은 이제 말을 할 수 있지만 어휘력이 짧기 때문에 그림이나 놀이를 통해서 마음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진단해 보면 그 아이 가정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런 것을 사진 찍어서 상담자가 이제 이 아이를 보고 이제 분석한 내용을 뭐 A4 용지에 써서 아빠에게 보여주면 사진하고 아, 지금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아내를 뭐 미워서 할지는 모르지만 자식한테는 또 약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당신 그렇게 하는 게 아이에게도 그렇게 전달이 되는 충격이구나. 그래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아이가 이걸 보고 혹시 배우면 어떡하나.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 가서 보면 어제 우리 엄마 아빠 싸웠어요. 뭐 던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도 이게 습관적으로 집어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욱해가지고 이거 감정 통제가 안 돼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예. 그 인격 장애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좀 조금 치료가 좀 힘들어요. 이건 정말 중증의 치료이기 때문에 네. 상담실에 오셔야 되는데 또 안 옵니다. 이런 분들은 또. 그렇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 네가 문제가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이니까 처음 이런 아내들은 너무 힘들죠. 정말 남편이 평생 기도 제목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말 합니다. 그런 남편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네. 저 화를 안 낼 적에 네. 분위기 좋을 적에 아내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좀 미안한데 당신 화날 때 조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 나 항상 나한테 뭐 집어 던지는데 내가 집어 던지는 걸 사올게. 그러니까 이거 집어 던지고 세례 베개를 주고 그쵸, 이거 던지고 내가 사올 테니까 이거 던지고 이거 좀 던지지 않아. 난 무섭거든 당신 이렇게 좀 부탁을 해보는 것도 그렇게 하면 효과가 좀 있나요? 효과가 없는 것보다 낫겠죠. 하지 않는 것보다 낫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그것으로 바꿔서 하다 보면 어쨌든 한 단계 감정이 좀 정리가 될 테고 그렇죠. 본인이 본인을 좀 알겠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남자 여자가 싸울 때 서로의 심리가 다르거든요. 네.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리가요. 네. 남자들은 싸우면은요 자기 앞에 아내든 또 아이든 적입니다. 이 뇌 자체가 적으로 인식해요. 네. 이기려고 그래요. 찔러야죠. 단순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잖아요. 단순 무식하니까. 그러니까 아내들 같이 소리를 치면 큰일 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은 아내가 나중에 억울해서 억울하겠지만은 조금은 그 자리를 피하고 나중에 좀 가라앉았을 때 그때 다가가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심장이 막 뛰고 뇌파가 막 올라가고 이게 흥분이 된 상태에서 남편을 이기려고 하면은 남편이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 남편은 이제 적이니까 무찔러야 되니까 아내가 더 힘들겠죠, 이제. 네.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면 그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남편한테는. 네. 당신 이렇게 하면요 더 예민해집니다. 그 소리 때문에. 여보, 당신 화가 났구나. 미안해. 하여튼 내가 뭐 좀 억울하기도 하지만 뭐 당신이 뭐가 있나 보네. 알았어. 우리 좀 이따 한번 얘기하자. 이쯤 되려면 여자는 좀 성인이 돼요. 이거 도의 경지에 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결론은 뭐냐면 남편이 좀 부족합니다. 네. 이게 이해해 주세요. 저번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조금 남자보다 좀 우월하다. 우월합니다. 본 차이나니까. 본 차이나. 본 차이나니까. 남자는 흙 차이나.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옳은 거를 택할 거냐, 행복한 걸 택할 거냐. 그렇죠. 그러면은 가지고. 나도 뭐 화 못 낼 줄 아는 줄 알아. 그러지 마시고 그냥 행복하길 원해서. 기분 나쁜가 보구나. 이렇게 하시면 남편이 워워 된다는 거군요.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은 앉으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저희가 문제일 수 있지만 나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잉 반응을 보이는구나. 네. 그거를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인식을 못하니까 자꾸 네 탓이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내 결혼을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네. 당신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넌 늘 그래. 이런 남편을 돌아버리죠. 그거 정말 맞는 얘기예요. 경험이 아니 남자들은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도 논쟁하다가도 네. 이게 처음에는 우습게 쉽게 얘기하다가도 뭔가 진지한 얘기, 뭐 정치 얘기가 됐든 뭐가 됐든 딱 하기 시작하면 이겨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남자들은 적으로 생각하는 그렇군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아내가 좀 돌을 닦듯이 그 순간은 좀 자제하고 네. 하는 게 좀 필요한데 여성이 좀 우위에 있다는 걸 좀 증명해야 되겠군요. 그렇군요.
쉽지 않지만요. 네. 자, 우리 변상규 교수님을 통해서 부부 상담 비둘기처럼 다정한 우리 부부들을 만들어갔는데 이게 지난주에 그 교수님이 얘기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문자로 보내오셨었어요. 이제 네. 그분들 중에서 문자를 조금 저희가 추려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네, 사례를 저희가 지금. 예, 그리고 교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곁들여 해주고 계시는데 몇 번 더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분은요, 술만 먹으면 과거의 잘못된 일, 실패한 일 등을 들춰내서 괴롭혀요. 남편한테서 받은 말의 상처 때문에 남편과 평소 때에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과 속 시원하게 대화다운 대화를 저는 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뭐 교회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주 문제에서는 조금 저기 하지만 남편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믿는 우리 그 아내분들이 참 많이 힘든 부분이기도 부분이죠. 하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술 먹는 분들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네. 많죠, 교수님. 많죠. 그 술만 먹으면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약간 알코올 중독 상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남편분에게. 그리고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게 되면 이 전두엽이라고 해서 뇌에 네.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증거거든요. 네. 알코올 중독은 전두엽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뇌에서 분노 감정하고 슬픈 감정이 조절이 안 돼요. 아, 분노와 슬픔이요. 네. 그래서 갑자기 화를 내거나 갑자기 울기도 하고 네. 그래서 갑자기 어떤 그런 것을 반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참 제가 또 아내들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해서 너무 죄송한데 네. 남편을 환자를 봐야 돼요. 남편을 보지만 환자를 봐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네. 그 남편을만 바라보면 상처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바라보면 조금 덜 힘들고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술 안 먹을 때 술을 안 먹을 때 한번 부부 상담을 받으면 더 자신의 문제가 더 드러날 수 있는데 또 이런 분이 또 상담실 또 안 오시죠. 안 오시죠. 남편분들 가자 그러면 뭐 내가 거기를 왜 가? 이제 네, 이러겠죠.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 네. 그 남자들은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내들이 여보 우리 같이 진지하게 해서 상담을 좀 받아봅시다 그러면 남자들은 또 자존심이 상해요. 수치가 드러나죠. 네. 그렇죠. 네.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 내 결혼 생활 이거에 있어서 내가 그냥 알아서 잘하면 되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어디 밖에 나가서 이것저것 다 얘기하고 다니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두 가지 얘기를 한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합리화를 해요. 네. 내가 얼마나 힘든데 이거 술 먹는 줄 알아 너? 그렇지. 그 두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내가 내일이면 결심하면 술 끊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군요. 네. 슬픈 거짓말입니다. 슬픈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내가 조금 남편을 환자로 조금 대할 필요가 있겠다. 연민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거고요. 혼자 감당하시기 어려우면 전문 상담가의 도움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상담가의 도움이 사실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정말 네. 많이 필요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 사회가. 예. 네. 자, 이분도 사실은 요 내용도 우리 많은 뜰한 가족분들이 들으시면은, 우리도 좀 비슷한데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계실 만한 사연입니다. 이분은 이제 저희 가정은요, 결혼 4년 차가 됩니다. 싸움을 한 뒤로 한 15일 넘게 말도 안 하고 얼굴조차 잠도 따로 자고 있어요. 딸을 생각하면 이혼은 아닌 것 같고 네. 상담을 진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문자를 해달라고요. 주셨었죠. 이게 이제 싸움을 하면 그런 남자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제 주변의 분들을 보게 되면은 한 일주일 말을 안 하는 거죠. 그게 아내가 고통스러워한다는 거를 남자들이 알아요. 알면서. 남자들이 압니다.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아내가 내가 말을 안 할 경우에 이제 막 고통스럽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걸 알고 그러니까 나하고 싸웠을 경우에 당신이 지지 않으면 일주일간의 고통이 말 나을 안 할 것이야. 거야. 뭐 이렇게. 얼굴도 안 보고 다른 방 가서 잡니다. 이런 남자들 의외로 주변에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둘이 회복할 기회가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러면 자꾸 점점 더 나빠질 것 같은데. 나빠지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는 부부가 서로 결혼 전에 분명히 원가정이라고 해서 결혼하기 전에 살았던 원래 가정을 원가정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원가정에서부터 상처가 많았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살았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모델링인데 네. 싸우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말을 하지 않는 거를 상담 용어로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법, 싸우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네. 역기능 가정 출신일 경우가 많습니다. 역기능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화 기능이에요. 대화 기능. 그러니까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대화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표현할 줄 모르고. 그렇죠. 갈등할 때 어떻게 네. 표현하고 해결할 줄 전혀 모르는 네. 뭐 학습한 것도 없고 보고 배운 것도 없고 네. 모델링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전문적인 어떤 부부 치유 과정이 있다면은
한 번 정도 같이 가셔서 네. 한번 배워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남자들도 말주변을 못해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남자들은 화가 나면요 뇌를 공부해 보니까 언어 부위가 마비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식이야. 당신 그거 응? 에이 그저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이거 화만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정 반대로 여자분들은 뭐냐면 뇌가 활성화돼요. 어. 왜 화를 낼까? 왜 화를 낼까? 2011년도 4월 28일 날. 아니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2011년 남자는 그럴수록 화가 나요. 저건 강력하구나.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특히 이제 예민하신 분들은 과거의 상처를 다 가슴에 끌어안고 날짜까지 기억합니다. 옛날에 말이야 기억하죠.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됐는데 말이야 이렇게. 남자는 지금 문제도 좀 정신 하나도 없는데 과거 문제까지 하다 보니까 언어도 딸려 죽겠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지 않거나 도망가거나 이런 식으로 네. 때려부시거나 이게 참 남자들 참 이게 참 단순하죠. 단순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좀 배워야 돼요. 네. 좀 배워야 돼 남자들이 정말 많이.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 부부가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게 정말 중요한 주제 같아요. 네. 네. 자, 오늘은 그 부부 상담에 관한 그 지난주에 문자 많이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거 저희가 좀 소개를 오늘 해드리고 교수님께서 그거와 관계돼서 좀 이제 부부 얘기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교수님 지금 사실 문자가 온 분인데 예. 이제 화난 경우 비슷한 경우에 화가 난 분인데 사실 이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경우예요. 많죠. 남자가 화가 나요. 싸워요. 그 남자가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남자가 이제 피하려고 합니다. 남자들 그래요. 네. 이제 어쩐지 근데 모면하고 좀 싶은 거죠. 아내는 그걸 용납을 안 해요. 어디가 끝까지 해야지. 끝까지 끝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말은 정말 잘해. 내가 말은 안 되고 에이 그럼 나가고 싶어 하는데 어디 나가. 얘기 안 끝났거든. 당신은 그거 얘기 마무리 안 해. 끝까지 해야지. 그러고 나면 남자들은 너무 힘들어져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지금? 경우. 이런 경우는 아내가 남편하고 오래 살고 싶으시게 되면 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 이건 잘못이란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흥분하면 심장이 뛰죠. 네. 뛰죠. 그 심장 박동수가 높을 때는 말이죠. 네. 상대방의 이야기가 한 마디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심장 박동수가 내려갔을 때에 네. 그때서야 상대방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흥분된 일이 있으면 이 방송이 소리 들리는데 내용이 안 들리죠.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경우는 남편하고 그 어떤 건설적인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좀 피하고 일단은 좀 서로가 좀 안정적이 됐을 때 네. 좀 그 가능하면 집에서 하지 말고 좀 그 분위기 좋은 카페 같은 데 가서 그런 데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대신 서로 약속을 해야 돼요. 목소리 높이지 않고. 그다음에 항상 너 늘 그런 식이야. 이런 말하지 말고. 그런 말 하지 않고 몇 가지 규칙은 지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합의를 하고 정말 약속을 하지 않으면은 네. 이런 악순환은 정말 평생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끝을 보겠다고 나가려고 하는 남편 붙잡아 놓고 네. 고문을 하면 끝이 납니다. 그렇죠. 정말 남자들은 큰일 나죠. 질립니다. 그러면 난 정말 못 살겠다. 특히 이제 유약 어머니가 무서웠거나 그래서 항상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큰 소리를 들어서 위축되어 있는 걸 봤던 아들이었다면 네. 그 아들이 만약 이런 남편이었다면 아내가 더 무서워져요. 상황은 악화되는군요. 악화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대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부부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싸움이 발생해서 서로 이제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선 좀 둘 다 멈출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 존재를 네. 피하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자는 언어가 막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서 이 기회에 잘 걸렸다. 오늘 아주 뿌리를 뽑자 했는데 남자는 언어 기능이 마비가 돼서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도망가야겠다. 상대는 거의 슈퍼맨급이구나. 네. 나가고 싶어하는 남편의 뒷덜미를 잡아놓고 그럼 남자는 영원히 안 돌아옵니다. 예, 거의 공포 수준입니다. 그러면 네. 남자 무서워해요, 권사님. 그런가요? 권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눈치를 보면 안 돼요. 제일 좋은 부부들이 행복한 부부들은 눈을 보고 대화하는 부부지 눈치를 보고 대화하는 부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갈등이 많은 부부일수록 24시간 눈치를 봅니다. 눈을 보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그렇죠.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네, 그러니까 항상 긴장이 돼 있으니까 그 긴장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네. 어떤 사건이 생기면 터져버리는 거죠. 눈치 보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남자들이 운동하러 가는 거 좋아하고 낚시 가는 거 좋아하는 건데 네. 그게 편하거든. 우선은
때는 나 혼자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있으니까 가봤자 언어가 막 활성화되어 있는 아내가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남자들은 정말 공포예요. 그러니까 우선 아내들은 말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고 그렇죠. 싸우는 일 원칙은 목소리 높이지 않기. 이렇게 어떤 원칙을 정하고. 네, 그리고 서로가 격해지면 잠시 보류하기. 피하기. 네. 그리고 남자는 언어 기능이 마비가 된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 기억하기. 네. 아, 이게 사실은 저기 상담을 소개해 주신 분이 많아요. 근데 상담 요청하신 분이 근데 시간이 네,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정말. 또 이제 요 경우도 좀 많은 네네. 경우인데요. 요분을 해드릴까요? 이분은요. 저는 너무 완벽한 남편, 특히 이제 선생님 같은 말투의 남편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실수도 잘하고 말도 좀 많아요. 그래서 속상합니다. 해외 출장을 갈 때도 제가 무슨 일로 이제 가는데요? 하고 이제 물어보면 당연히 일하러 가지. 그게 왜 궁금한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제가 뭐 의심을 해서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 가요? 뭐 하러 가요? 이제 궁금해서 묻는 건데 당연히 일하러 가지. 그럼 내가 놀러 가겠어? 이렇게. 이런 남편들이 있죠. 말을 한마디로 딱, 그러니까 말을 조금 때로는 분수 같기도 하는 아내에게 네. 딱딱 잘라가지고 얘기하는 남편들이 있죠. 너무 선생님처럼 완벽한 남편. 아내가 조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기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수님.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초자가 강한 남편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이런 말이 있어요. 실수가 스승이다. 왜냐면 배우니까. 네. 근데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완벽들 중에 방어거든요. 자신이 불안하기 때문에 방어하는 것이에요. 아. 불안하기 때문에 완벽한 모습을 하기를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방어해서 완전한 것처럼 보여야 인정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네. 그런 모습을 만들어 온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늘 긴장하고 있죠. 그래서 남편과 대화를 할 적에 한번 패턴을 살펴보세요, 아내가. 패턴. 네. 어떤 식의 대화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잘 보셔서 네. 싫어하시는 걸 안 하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뭐 해외 출장을 갈 때 무슨 일로가 이게 아니라 당신이 해외까지 일하러 가니까 당신 참 유능한 사람이구나. 참 내가 자랑스럽다. 나도 알아. 나도 알아. 하면 여보 알아줘서 고마워. 그러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뉘앙스가 맞아요. 고맙구만. 좀 우리 다르네요. 아내가 뭐 나를 좀 인정해주는구만. 인정해주는 건. 네. 이런 식의 그럼요. 그렇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아내의 그런 뭐 어디가 이렇게 왜가 이거보다는 훨 낫죠. 아.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내들이 잘해야 됩니다. 이 참 돌을 닦아야 된다는 생각이 아이, 들고요. 어쩔 수 없죠. 죄송합니다. 네. 남편들이 너무 어차피 미숙해서. 본 차이 나잖아요. 저기 불에 근데 달궈진 이제 본 차이 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아내들 대부분은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돼 이렇게 그렇죠.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저기, 많으시거든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다음에 하겠네요.